독이 되는 걷기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원래 걸을 때는 사용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걷기를 통해서 무릎과 고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요즘 산책로나 산길을 걷다 보면요, 저도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발이 곳곳에 잔뜩 쌓여 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들 신발을 벗어 놓으시고 황토길이나 산책로를 걷는 중이신 거죠. 참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요, 이렇게 맨발이던 맨발이 아니던 오늘도 몇천 보 혹은 몇만 보를 걸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걷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운동도 꽤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건 어쩌면요, 독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셔서일지도 모릅니다. 걷기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걷기가 아니거든요. 올바르지 않은 걷기는요, 오히려 목, 허리,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을 일으키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걷는 분들은 많지만 걸으시면서도 실제로는 걷기가 정확히 어디에 좋은지 혹은 어떻게 걸어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독이 되는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걷기가 어디에 좋은 거고 진짜 좋은 약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독이 되는 걷기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지껏 독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셨다면요, 독이 되는 걷기는 좀 피하시고요, 내일부터는 진짜로 약이 되는 걷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황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영화죠. 이 영화 배우 바로 하정우입니다. 영화 배우 하정우 씨는요, 걷기 예찬론자입니다. 스스로 하루 3만 보를 걷는다고 하죠. 그리고 걷기만으로 책을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걸어서 국토종단을 하면서 그걸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걷기 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배우 하정우는요, 두 다리로 땅을 딛고 걷는 행위를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걷기는 여러 가지로 신체에 도움을 주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연구한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는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생활습관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상승, 제2형 당뇨병, 골다공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 질환들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논문이죠. 또한 국내 인제대 상계 백병원 연구팀은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 50만 4,8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빠르게 10분 정도 걷는 운동 같은 신체 활동만 꾸준히 해줘도 급성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의 효과치고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큰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걸으면 독이 되는 걸까요? 독이 되는 걷기 첫 번째는 팔자걸음입니다. 터덜터덜 걸으시게 되면 골반도 기우뚱기우뚱, 무릎과 발목도 불필요한 움직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오래 걷게 되시면요, 골반이 오히려 틀어지고요, 목, 허리, 무릎에 무리를 줘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팔자라고 하는 것은요, 발이 11자에서 바깥으로 15도 정도는 정상적인 보행의 범주에 들고요, 15도 이상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팔자가 아니고요, 한쪽이 바깥으로 더 벌어진 팔자를 하고 걷는다는 점이죠. 이 경우 걸으면 걸을수록 골반이 틀어지고요, 척추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가령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한쪽 다리가 벌어져서 한쪽 다리는 앞을 향하고 있지만 반대쪽은 이 옆쪽을 향해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한쪽 다리가 더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대부분 아시지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쪽 다리가 벌어졌는지 골반이 기울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 방법은요, 바로 눈 감고 제자리 걷기입니다. 눈 감고 제자리 걷기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서서요, 제자리 걸음을 걸으실 거예요. 근데 눈을요, 감는 겁니다. 눈을 감고 걷는 대로
걷다 보면요, 뭐 저는 지금 일부러 약간 인위적으로 틀었지만요, 보통은 발이 벌어진 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벌어진 쪽으로 몸이 돌아가거나 혹은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10초에서 30초 정도만 걸어 보시면, 아, 내가 다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가, 그러면 왼쪽 발이요 팔자인 거예요. 바깥으로 벌어진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고관절 자체가 약간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보완 방법도 있어요. 그 보완 방법은 바로 핸드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걸어요. 그러면 걸을 때 왼쪽 다리가 벌어졌으면 오른쪽 손에요 핸드폰을 쥐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게 되면요, 왼쪽 벌어진 다리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요 반대쪽 팔하고 반대쪽 다리에 보폭과 팔의 폭이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핸드폰을 쥐게 되시면요, 팔의 폭이 조금 더 커지세요. 움직이는 폭이. 그리고 팔의 폭이 커지시게 되면 반대쪽 다리도 보폭이 약간 늘어나면서요, 팔자걸음 걷는 사람들 보시면 보폭이 이렇게 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약간 이렇게 보폭이 좁죠. 근데 그 보폭을 크게 넓히려고 하면요, 이렇게 걷지 않고요, 팔자걸음인 분들도 보폭을 조금 넓히면 안으로 걷게 되세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왼쪽 다리가 좀 벌어졌다, 골반이 벌어졌다, 오른쪽 손에 핸드폰 쥐고 걷게 되시면 조금 편안하게 걷게 되십니다. 올바른 걸음에 가깝죠. 그리고 오른쪽이 벌어졌다 그러면 왼쪽 손에 핸드폰을 쥐세요. 여기 치렁치렁 하는 것을 들고 걸으시면요, 오히려 더 흔들리고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렁치렁 하는 거 말고 딱 쥘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시계추처럼 무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벌어진 쪽 반대쪽에 쥐고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보신다면 바깥으로 나가던 발이 신기하게 11자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팔자인 분들은요, 양손에 조그만 생수병을 하나씩 쥐고 걸으시면 양쪽 보폭 자체를 좀 넓히면서 팔자 걸음을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이 되는 걷기 두 번째는 발바닥 전체로 걷기입니다. 원래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를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발바닥 전체로 터덜터덜 걷는 겁니다. 터덜터덜 발바닥 전체로 걸으시게 되면 걸을 때 몸무게의 모든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걷기를 통해서 무릎과 고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 걷고 나면 오히려 고관절이나 발목에 혹은 무릎에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걷기는 보통 걸을 때요, 약간 터덜터덜 하는 듯이 보여요. 골반도 많이 움직이고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많이 걷고 나면 무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터덜터덜 걷고 계시는 건 아닌지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요, 내 옆에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좀 봐달라고 하시거나 스스로 걷는 모습을 옆 사람에게 부탁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독이 되는 걷기 세 번째는요, 고개를 푹 숙이고 혹은 핸드폰을 하면서 걷기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걷게 되면요, 무게중심이 전면으로 쏠리게 되고요, 이런 자세는 역시 무릎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머리를 숙이거나 심지어 머리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게 되면요, 팔이 동작을 하지 않죠. 그러면 다리도 올바른 보폭으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걷고 나면요, 오히려 목이나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음도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걷기, 약이 되는 걷기는 어떻게 걷는 걸까요? 원래 우리가 걸을 때는요, 이렇게 발이 뒤꿈치에서부터 앞에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보행입니다. 그리고 발의 움직임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팔의 움직임입니다.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팔의 움직임만큼 바른 보폭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서 걷게 되면 보폭이 종종 걸음 걷게 되잖아요. 정확한 정도의 보폭을 만들려면 팔도 그만큼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걷기 운동을 하실 때요,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실 때요, 이렇게 터덜터덜 걷지 마시고요, 발 뒤꿈치부터 중간 그리고 앞꿈치, 원래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온 발 전체를 써서 이렇게 걸어봅니다. 그리고 팔도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빈주먹 적당히 쥐시고요, 무릎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팔이 이렇게 앞으로 한 30도 정도, 뒤로도 한 30도 정도, 이렇게 흔들면서 제자리 걸음을 먼저 걸어 주시고요, 그대로 앞으로 뒤꿈치부터 이용을 해서 중간 앞꿈치로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걸으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발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연습을
처음에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서도요, 내일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랑 제자리 걸으면서 발을 전체적으로 쓰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걷는 것에 함께 조금 더 운동 효과를 높이시려면요, 바로 노르딕 보행을 추천합니다. 노르딕 걷기는요, 무릎이나 허리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약이 되는 걷기죠. 이렇게 두 개의 스틱을 이용해서 걷는 건데요, 등산 스틱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등산 스틱이 없는 분들은요, 집에 장우산 하나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장우산 2개로 걸으시면 돼요. 자, 걸을 때요, 제가 오른쪽 발을 바닥에 디딜 때요, 왼쪽 손에 있는 스틱을 몸통 약간 뒤쪽에요,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즉 반대쪽 발에 반대쪽 스틱을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내리 디딜 때는 이렇게, 정면이 아니고요, 이 앞쪽이 아니고요, 약간 뒷면이에요. 몸통의 뒷면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틱으로 땅을 밀듯이 몸통 자체를 좀 밀어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걸을 때 당연히 하체에 그리고 상체에 운동이 되지만 이 스틱을 이용해서 밀어주시게 되면 전신 운동 자체가 조금 더 운동 효과가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는 협착으로 인해서 파행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요통이나 무릎에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조금 걸으면 불편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스틱을 잡고 걸으시게 되면 낙상의 위험도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팔도 같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2배가 되죠. 그래서 노르딕 걷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걸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걸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 발을 디딜 때 오른쪽 스틱으로 뒤쪽을 좀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발을 디딜 때는 왼쪽 스틱으로 뒤를 좀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딕 보행 하시다가 힘드시면요, 그냥 이거 팔에 걸고 걸으시면 돼요. 팔에 걸고 좀 걸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걷게 되면 파행이라든지 무릎이 불편하면 잠시 좀 기대서 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휘청하면서 불안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걷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요, 수중 걷기입니다. 하지만 수중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물속이라고 해서 터덜터덜 걸으시면 작지만 충격이 모조리 무릎과 몸통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정확하게 디디면서 팔을 앞뒤로 좀 흔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나 허리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평지 제자리 걷기보다 수중 걷기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르딕 걷기, 그 다음에 아무 도구 없이 걷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걷기는 아무런 도구 없이, 아무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일 것 같습니다. 또한 걷기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걷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주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올바르게 걷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기는 심폐기능이나 당뇨, 혈압, 폐쇄성 폐질환이나 소화기, 허리 근력 강화까지 정말 전신에 골고루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전신 운동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자 기적이죠. 하지만 운동이 된다고 매일 걷는데 사실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스스로의 걷는 모습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일 걷기 운동을 하실 때 함께 걷는 분에게 촬영을 한번 부탁해 보세요. 내가 걷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면 혹시 독이 되는 걷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올바른 걷기 하셔서 걷기의 기적, 걷기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